자, 여러분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개정 과목 있죠? 이렇게 좀 익혀보고 바로 회계 처리할 거거든요.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계정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제거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걸 익히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복식국의 원리가 발생했다는 것만 개략적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 그래만 발생만 됩니까? 사람이 뭐 만나면 헤어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빠이빠이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없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기록까지, 그러니까 발생과 감소를 다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때 이 계정 과목 자체가 헷갈려가지고 거래를 기록할 때 있죠? 힘들어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약간 있죠?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지금 잘 모른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정도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보면은 토락했고, 그죠? 이거 13번부터 볼게요. 13번.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그죠? 설립할 때 출자한 금액 있죠? 출자한 금액,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을 뭘로 하냐면 자본금이라는 거예요. 자본금, 이렇게 좀. 자본계정 3편 이렇게 적습니다. 14, 15 한번 보죠. 토지는 우리 기업이 상품하고 제품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그냥 업무에 사용하던 있죠. 토지를 팔았다 이거죠. 팔고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으면 여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음을 받았으면요, 받을 어음이고 지급했으면요, 지급어음이라는 이렇게 안 쓴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 쓰고 요거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쓴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 말은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은 반드시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된 영업활동 거래에서만 나타나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일 때 받을 어음이 나타나는 거고,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니면요, 이런 계정 과목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정리 안 되지만 뒤에 이어가지고 다 정리한 표도 있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 어음도 이상한 받을 어음 거래가 하더라도 꼭 받을 어음이나 지급어음이 아닐 수도 있네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들어가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을 임차하고 보존금으로 지급한 금액은요, 나중에 2년 있다가 돌려받는데 내가 빌린 거죠. 빌리니까 임차가 됩니다. 임차. 그러면 건물을 임대했으니까 뭡니까? 임대가 되죠, 얘는. 그리고 임차 요거는요, 보증금 얘는요, 임대 보증금, 얘는 자산이 되죠. 차별에 적는다 했죠. 그죠? 임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빚이 되죠. 내가 보증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빌려줘야 되죠. 나중에 빌려주는 게 갚아야 되죠.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18번. 사무직 직원한테 지급한 월급, 급여, 그죠? 네, 급여, 이렇게 봅니다. 급여 계정이 돼, 801번. 급여 계정이 되겠습니다. 급여, 이렇게 되는데, 뭐지? 급여, 이렇게 됩니다. 혹시, 그냥 나중에 배울 건데요, 그냥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번에 알바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급여라고 안 하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상용직이고 일용직은요, 일용직 밑에 없어서 잡급이라고 해요. 잡급. 발음에 주의하세요. 그죠? 잡급, 잡다한 급여, 그죠?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라는 계정을 쓰지만 알바생 할 때는 잡급이라는 계정을 쓴다. 이거 시험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 미리 좀 익히려고 제가 나중에 하니까 힘들어서 제가 기초할 때 그냥 소개만 드린 거예요. 소개. 자, 그 다음에 19번. 회사에 가면 많이 합니다. 사무직 직원의 회식비로 지급한 금액은요, 맞습니다. 직원들은 먹고, 그죠? 이렇게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기업이 납부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보통 보면 헌금 내잖아요. 불우이웃돕기 헌금을 한다든지, 국가의 헌금 같은 건 국방헌금 있죠. 그런 걸 내지 않습니까? 재선금 같은 거 내죠? 그런 것들은 뭘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세금과 공과? 국가한테 내니까? 근데 세금과 공과는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강제성이 없는 거죠. 내가 기부한다 해서 기부금이라고 봐요. 기부금, 그죠? 기부금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 직원의 출장비. 직원들 보면 출장 가고 교통비 쓰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비 교통비라는 개정을 써요. 812번. 많이 쓰는 거를 제가 소개만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개정 정도가 여러분이 작은 기업은 다 이 개정 안에서 다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의 경조사 축의금. 거래처죠. 직원들이, 그죠? 결혼할 때 주는 경조금은요. 복리후생비가 되지만, 그죠? 거래처의 사장님 아들이 결혼한대요. 근데 뭐, 만약에 그걸 가만히 있으면요. 그죠? 거래처의 사장님이 아들이 결혼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있죠. 결혼식 한다고 그럼 어쩌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애살할지 경사 때 그죠? 거래처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부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접대비라 하는 거예요. 그죠? 접대비. 접대. 거래처. 이거 접대비.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같은 거 있죠. 우리 사무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난방비 같은 거 있죠. 가스 같은 거. 가스를 이렇게 해서 좀 떼고, 그죠? 또 수도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냐. 자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도 광열비라는 개정을 써요. 815번인데요. 수도 광열비라는 개정을 써요. 광열비. 자, 이름을 좀 너무 일제식 같다. 일본식이다. 그죠? 너무, 그죠? 수도 광열비. 요새 현대적 언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땅히 바꿀 만한 게 없어요. 수도 광열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이런 용어를 쓰면 기업에 계셨던 분들은 자연스러운 용어지만 처음 배우는 분들은 이 용어가 그냥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익혀 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경비 있잖아요. 경비는 매일 일어나니까 친해요. 복사용지 샀으면요. 소모품비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익혀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돼가나요? 다 됐네요.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보니까 사무실에 부과된 있죠. 재산세. 재산세는 나중에 우리가 건물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세 나중에 세금 배울 건데요.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부과한, 그죠? 강제적 부담금을, 강제적인 금액이죠. 세금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그러면 세금과 공가라는, 그죠? 비용 개정을 써요. 개정 과목이. 세금은 여러분들 재산세 하고 있죠? 뒤에 and 뭐가 붙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공과금이 되는 거예요. 공과금. 공과금은 공적으로 강제로 부담한 금액을 공과금이라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에서 보면 국민연금 내죠? 그때 직원들도 일부 내지만 회사도 보조를 해서 같이 내요. 그럼 회사는 매달 뭐예요? 직원들한테 부담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죠. 그죠? 매달. 그러니까 요거는 강제적인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요. 돈이 나갔으면 뭘로 적냐면 세금과 공가로 적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지금은 소개만 드린 거 공과금이 뭔지 보려고 보는 거죠. 25번 볼게요. 상공회의소, 상공인의 모임인 상공회의소 회비를 내고요. 무역협회 회원이 되면 회비를 내거든요. 회비비. 이런 거를 뭘로 볼 거냐 이거죠. 요거는 그죠. 무역협회랄지 상공회의소는 우리 관청에서 승인한 주무관청의 승인단체예요. 요거는 안 낼 수 없어요. 그지? 준조세라고 봐요. 공과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세금과 공가로 써요. 세금과 공가.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는 세금이고 요거는요. 공과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했던 있죠. 25가지 개정 과목 있죠. 굉장히 근간이 되는 있죠.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있는 개정 과목은 시험에 다 나와요. 여기에 있는 개정 과목은 시험 문제 웬만하면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잘 몰랐으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요거 이해하고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 대충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 주택에 가실 때 버스비를 내죠. 이건 여비고통비야. 집에 가서 형광등이 나갔네? 이걸 그래서 샀어요. 그럼 이거는 뭘로 볼 거냐? 이거 소모적이면 소모품비. 근데 형광등을 갈아도 불이 안 와요. 철물점에 아저씨 전기세 불러가지고 뭐예요? 고쳐달라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출장 와서 5만 원 줬어요. 그럼 이건 소모품비입니까? 아니, 그자가 와서 뭡니까? 이 고치고 우리 회사, 집에 형광등이 고장나서 수선하고 지출한 금액이죠. 수선비,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전부 다가 공부거리라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리가 다 공부거리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생각해 보려 하고, 기록해 보려 하고 했을 때, 그냥 무식하게 뭡니까? 100장, 200장 안 적어도 돼요. 그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익혀 나갑니다. 있었네, 또. 아니, 뭐야. 더 있었나요? 자, 26분에 30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트럭 있죠? 우리 회사에 보면 트럭 같은 거 운반할 트럭이 있죠? 그럼 기름을 넣잖아요? 그럼 기름값 같은 걸 어떻게 기록하냐?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차와 관계된 유지비라 해서 822번인데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을 써요. 차량 유지비. 아마 이 개정 과목론은 여러분이 처음 할 겁니다. 제가 책 쓰고 한 8년 전에 쓴 책인데 이거 8년 전에 강의 한참 많이 할 때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초급 과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진 잘 안 했는데 잘 안 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책을 쓴 이유 있을 때 이걸 먼저 적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익히고 들어가는 거랑 안 익은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은행에 직원들 보면 심지어 은행에 송금하게 되죠, 그죠? 요새는 은행에 별로 안 가도 돼요. 옛날에 제가 회사에 다닐 때는 은행에, 그죠? 그 맨날 한 바퀴 도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여직원 태워가지고 뭐, 그죠? 태워서 막 입출금하고, 그죠? 여러 가지. 또 직원들 급여 보낼 때 은행 주근은행 가서 명단을 주면요. 그럼 인출해서 다 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죠? 그런 것도 많이 했어, 그죠? 저도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니까 풀부터 붙였는데, 풀을 붙이는 거예요. 정비를 주면서 풀부터 붙였어요, 풀부터. 한 달 풀을 붙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일을 시키더라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맡은 게 뭐냐면, 구매부서하고 같이 있죠. 고정자산 담당자가 됐습니다. 고정자산 담당을 한 1년 넘게 했는데, 고정자산 담당은 감가상각비를 뽑아내는 담당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비품 이렇게 관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관리해서 전부 다 매일 그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1년 지난 후에 우리 직기 부품 있죠? 요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가 뽑아주면 돼요. 과장님한테. 1년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유가정권 좀 하다가 조금 되니까 재고를 맡기더라고. 그 다음 차. 대리 됐을 때 개호 뭡니까? 결산, 그죠? 조금 이렇게 도와주다가 제가 과장이 됐을 때 제가 법인계산을 진두지휘하고 제가 차장이 돼서 세무조정을 해서 하고 차장 때 이제 자금까지 좀 하다가 뜻한 바 있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느낌이 왔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죽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회사에 있다가. 그리고 빨리 뭔가 자리를 잡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조직에 있으면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하는데, 자, 은행에 가면 요새도 보면 이렇게 등급이 안 좋으면 수수료가 붙죠. 그걸 뭘로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보면 민숙 씨가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지급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거는요, 이건 옛날 일본식 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유독 뭡니까? 지급 수수료라는 개정을 썼는데, 지급 임차료 이렇게 썼는데, 스마트 A 버전이면 다 바뀌었습니다. 수수료 비용. 지급 쓰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본식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뭡니까? 지급 수수료라는 말을 안 배웠습니다.
근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이걸 정체불명의 있죠 개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비용이 맞습니다.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요새 보면 신문 구독할 때 요거 나와요. 명함 인쇄대금. 직원 들어오면 명함 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딱 파면 그죠? 너무 그죠? 기분이 좋죠. 그 옛날에 제가 총무과 그쪽에 있을 때 보니까 저희 회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예 뭐예요? 그래서 앞에 그 금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서 모으고를 딱 해놔가지고 뭡니까? 사람들 고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싸게 먹긴다고. 사람이 좀 있어서. 그죠? 근데 요새야 뭐, 그죠? 원체 비싸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인쇄비죠. 근데 인쇄비인데 이제 도서 구입하고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뭡니까?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이 있어요. 도서 인쇄비. 책 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책 사고 하는 거 전부 다 있죠. 도서 구입비 안 하고 도서비하고 뭡니까? 인쇄비, 뭐 저희 그 양식 같은 거. 옛날에 아직도 기억 많이 납니다. 우리가 양식을 보면 3단 양식이 있잖아요. 영업부 직원이 쓰면 한 분은 새 카피가 되는 거, 먹지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3장이 밑에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한 장은 자기가 가지고 한 장은 병리과에 내고 한 장은요 자기 영업부서에 내고 이렇게 양식이 있죠.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양식만 하더라도 연간 몇 천만 원 돼요. 다른. 그러니까 그 인쇄업자가 저한테 뭡니까? 결제를 제가 해주니까 매일 심심한 부처 있으면 아니 갑자기 술을 먹다가 왜 그 사람이 와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산대요. 근데 그 왜 사는지를 그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구매과 대리 걔한테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뭡니까? 결제 같은 거, 그죠? 빨리 해주고 하니까. 왜냐면 거기 올라오면 자금을 보면 결제 순을 제가 정하거든요. 경리과장이. 미루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접대를 하는 거예요. 도서 인쇄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요금하고요. 우리 전화 요금 있죠? 이건 아시겠죠? 통신비 좋아요. 여러분들, 오, 대단한 실력인데요? 통신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이 있다고요. 통신비, 소모품비, 접대비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은행에서 받은 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이자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자라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자라고 하지 마세요. 이자? 맞습니다. 수익. 이자 수익은 차변에 기록돼요? 대변에 기록돼요? 대변에. 이자 수익의 반대는요? 이자 비용. 그렇게. 대여자는 이자 수익일까요? 이자 비용일까요? 응? 대여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으니까 수익이고 차입하면 안 좋지. 내가 대가니까 이자 비용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맛배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에 15번에 그렇게 돼 있나요? 맞아요. 부채고 15번에 어디 있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고치는 부채가 됩니다. 예. 네, 부채가 맞습니다. 오타가 나는 것 같네요. 이거 고쳐놓으세요. 네, 부채. 그래서 일단 이런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래서 제가 자본을 하려고 하나 구색으로 자본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그죠? 이런 5가지의 구성 요소를 이걸 통해서 기록하는 있죠. 이 개념을 한번 익혀본 거예요. 본 게임은 안 해요. 이거에 본 게임을 가보시죠. 요 용어 그 다음에 쭉 있죠. 이게 계정 과목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계정 과목의 성격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적은 부분이 있고, 반대 대형 계정 있죠. 이것도 보시면서 자꾸, 그죠? 알아야 되겠죠, 그죠? 수익 뭐 이렇게 이걸 꽤 많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회계 연도 이렇게 보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 연도는 뭐냐면요, 회계 정보를 만드는, 회계는 정보라고 했으니까 정보를 만드는 단위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만들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만들 건지를 구획한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기간을 100년 하면요,
그죠? 100년 동안 그죠? 재무 상태랄지 그죠? 100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얘기한다는 말인데 그럼 살아서 한번 봅니까? 살아서 볼 수 없죠, 그죠? 100년 동안이면 100년 동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일단 알아야 될 점은 이겁니다. 자, 상법은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간을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죠? 법인은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정하되 대부분 뭡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 6개월 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보를 만드는 기간 6개월마다 만들려면 힘이 많이 들겠죠. 정보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결산하려면. 근데 6개월씩 한다?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지만 6개월씩 하면 1년에 결산을 2번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의 기업은요. 전부 다 1년 단위로 회계기간을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회계 연도도 뭡니까? 1월 1일부터 연말법인이죠.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영년주의, 달력에 있죠. 부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회계 연도를요. 일반적인 거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요. 4월 1일에서 뭡니까?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요. 1년을 초과하진 않잖아요. 그죠? 날짜가 뭐 1월 1일 시작 안 한다 해서 별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뭡니까? 마지막 연도 말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결산하는 있죠. 개념에 굉장히 뭐예요? 양력책에서 맞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걸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말법인이라고 해요. 회계 연도에, 그죠? 마지막 날이 뭡니까? 마지막 말을 가지고 이제 연말법인. 너 회사 뭐 회계기간 어떻게 돼? 우리 연말법인인데? 야, 우리는 3월 말이야. 죽겠어. 그게 뭐냐면 회계 연도 말이 뭡니까? 3월 말 법인이죠.